네, 안녕하십니까. 리스트 환경에너지 연구그룹의 조봉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슬래그 기반의 기능성 콘크리트 제조 기술의 일환으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비중 수파블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비중 수파블럭이라는 제품의 주 구성 재료는 포스코의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철강 공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제선, 그리고 제강, 연주, 압연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제선 공정과 제강 공정에서 고르슬래그와 전로슬래그라고 하는 철강 부산물이 발생을 하는데, 철강 생산량이 3,500만 톤 가량인데 대해서 이와 같이 철강 슬래그는 약 2천만 톤 정도의 막대한 양의 슬래그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슬래그를 대량 자원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연구 분야는 지금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용 소재를 이와 같은 철강 슬래그 부산물로 대체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 콘크리트 연간 생산량은 약 3억 톤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활용되는 주 재료는 시멘트, 그리고 모래, 자갈, 물이 활용이 되는데, 시멘트는 약 4,500만 톤, 그리고 모래는 1억 3,500만 톤, 자갈은 1억 2천만 톤 정도가 연간 소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콘크리트용 소재는 소비가 되는 자체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 소비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CO2를 또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제 천연 소재 내지는 환경 부하를 저감시키는 데 좀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철강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고기능성의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쪽에서는 이제 고르 슬래그, 그리고 모래 쪽에서는 고로 수제 슬래그, 페로니켈 슬래그, 전기로 슬래그, 자갈 대체 재료는 고로 괴제, 제강 슬래그 등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고비중 소파블럭이기 때문에 제강 슬래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관련해서 크게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좀 대표적으로 그 성격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슬래그를 활용한 콘크리트 조성 및 콘크리트, 그리고 고비중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소파블럭, 그리고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 조성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저의 연구 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고비중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소파블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파블럭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바닷가 쪽을 좀 거닐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 대량의 이제 콘크리트 블럭 조성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소파블럭이라고 합니다. 소파블럭의 주 목적은 우리가 파도가 치게 되면 파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센 힘으로 수평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소파블럭에 이 수평력이 좀 부딪혀서 반사파를 일으켜서 그 힘을 좀 완화시키거나, 그리고 이걸 수직력으로 좀 바꿔서 파도가 이제 위로 튀어오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파도의 파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소파 블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약 30%가 바닷가 연안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산업단지나 항만시설, 인구 그 주택 구조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파 블럭의 기능을 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상기후다 해가지고 파도도 굉장히 세지고 태풍도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항만 지역의 이제 피해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면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파도, 태풍 등이 이제 굉장히 거세지면서 소파블럭의 어떤 소파 성능을 극단적으로 이제 파괴시키고 저하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이 항만 구조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양상의 피해 사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울성 파도라고 하는 파도가 생성이 됩니다. 최근에 이것은 이제 바닷가의 그 해안선 모래들을 굉장히 이제 침식을 시켜서 바다 쪽으로 다시 이제 되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성격인데,
이 침식에 의해서 해안선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해안선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모래를 좀 깝니다. 이제 양빈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이제 국토부나 지자체 예산에 엄청난 양을 반복적으로 좀 투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화력을 바다 중앙에서 화력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소파블럭을 설치를 해서 파도가 이제 60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어책을 쓰긴 하는데, 이게 그 소파블럭이 이와 같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다시 되슬림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이것이 그 해안석 침식의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구조물의 어떤 피해와 해안석 침식이 지금 항만 연안 지역에는 가장 주된 피해 양상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에서 이와 같은 어, 악영향, 악효과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이제 소파 블록의 소파 성능을 향상을 시켜보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피해 사례들은 소파 블록이 피해도를 저감시키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 블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소파 블록의 향상 기법의 주 개념은 형상을 좀 변환시킨다든지 최적을 크게 해서 이것을 파도를 막아내는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형상 변환과 최적 증대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상을 변환시킨다라는 부분은 이게 쉽게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좀 그 많은 데이터와 공감이 된 활용 사례들이 좀 필요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적을 증진시킨다라는 부분은 이거 시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적이 가장 큰 것은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도입한 기술 중에 C락이라고 하는 대형 소파블럭이 있는데, 이게 일기당 약 100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크레인 작업이나 그 뭔가 이제 파손의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 기술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본 쪽으로 기술료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로 뭔가 좀 발명을 완성을 해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 고비중 소파블럭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고비중 소파블럭은 말 그대로 그 무겁게 해서 파도에 대한 위치 이탈성을 좀 더 완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강 부산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를 하기가 좀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 콘크리트는 천연 자갈과 천연 시멘트를 쓰지만 본 기술은 제강 슬래그 무거운 골재는 이제 소파블록 구성체 내에서 80% 이상을 써서 고비중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반 콘크리트는 그 루베당 1루베당 약 2.3톤 정도의 콘크리트 무게를 갖지만, 본 기술에서 개발된 그 고비중 콘크리트는 루베당 2.5톤에서 2.8톤 정도로 굉장히 좀 무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력에 의해서 소파블럭이 위치 이탈이 되는 저항성이 향상이 되고, 이를 통해서 블럭 간 충돌이 좀 최소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파손도 역시 최소화될 것이고 소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호한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구성 재료인 골재를 제강 슬래그 골재를 활용을 하는 컨셉인데요. 포스코에서 생성되는 슬래그 골재는 뭐 일반 제강 슬래그도 있고, 이와 같이 습식 급냉 제강 슬래그도 있고, 그리고 전기로 산화 슬래그도 있고, 다양한 어떤 골재원들이 있는데요. 그 철분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력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슬래그는 이와 같이 이제 화학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는 그 습식 급냉 처리 슬래그를 활용을 하는 컨셉으로 가는데요. 비단 이제 습식 급냉 처리 슬래그뿐만에 이제 본 기술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전기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도 좀 포함이 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특허는 골재원을 주로 제강 슬래그를 쓰는 원으로 발명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기존의 소파블럭이 자갈과 모래 구성이 이와 같이 자갈 55%, 천연 모래 45%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다면, 본 기술은 천연 자갈과 모래 중의 일부를 슬래그 골재로 대체를 하는 것,
일부뿐만 아니라 전량 대체를 해서 굉장히 무거운 효과를 내겠다라는 부분이 좀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파블럭의 고비중 효과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지금 이제 테스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모형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하나하나가 소파블럭 모형인데요. 요게 수리 모형이라고 그래서 인공적인 파도를 생성을 시켜서 이 모형의 어떤 위치 이탈을 판단을 해서 소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하나는 일반 콘크리트의 무게를 상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하나는 고비중 콘크리트를 상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동일한 파력을 상정을 해서 이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소파 블럭은 파고 높이를 약 3.97m, 이제 4m 정도의 파고가 일어나도록 파도를 생성시켰을 때 5개 정도의 이제 위치 이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약 5m 정도의 파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 형태들이 이제 와스러지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파 블럭이 서로 이제 움직여지고 지들끼리 부딪혀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구조체 구성물들이 파손이 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스러지고 위치 이탈이 되는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고비중 같은 경우는 동일한 파고 높이에서 4m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첫 시점은 5.5m 정도의 이제 한계 정도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약 7m 정도 해당이 돼도 위치 이탈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량적으로 뽑아낸 것이 이제 소파에 대한 어떤 안정 계수인데요. 여기 20% 정도 고비중 소파 블록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만 설계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항만 공사 현장에 고비중 콘크리트, 고비중 소파 블록을 반영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요. 일반 소파 블록을 우리가 16톤짜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 2개 현장입니다. 이제 A 현장, B 현장에 해당이 되는데, 16톤짜리를 설계를 해서 넣기로 한 소파 블록 현장인데, 이것을 우리 고비중으로 가져가게 되면 8톤 내지는 5톤 정도로 톤수 외형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설계 현장은 이와 같이 이제 16톤짜리가 약 9,500개 정도가 설치되는 현장이고, 고비중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 반영을 한다면 8톤짜리, 즉 8톤은 실무게로 이제 우리가 최적 8톤급의 규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무게는 약 9.7톤 정도에 해당이 때문에, 그러니까 16톤짜리가 9,500개, 우리 거는 이제 9.7톤짜리가 약 12,000개 정도, 수량은 표면적으로 늘지만 전체적인 공사는 약 25%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B 현장 같은 경우도 24에서 25% 정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비중 소파 블럭을 항만 설계 공사에 반영을 하면 이와 같이 장점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근 해안 지역에 이와 같이 이제 시설물에 적용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한제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 한복판에 소파블럭을 설치해서 육지까지 파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반영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가거도 슈퍼방파제,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가거도 슈퍼방파제 현장인데요. 해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이 가거도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거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태풍의 피해를 이제 확실히 근절하자라는 취지에서 정부 사업으로 이제 슈퍼 방파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고비중 소파 블럭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1기당 설계는 당초에 이제 100톤짜리가 한 기당 100톤짜리 실학이라고 하는 일본 제품이 이제 반영이 돼 있었는데, 우리는 이 100톤짜리를 1기당 120톤짜리로 고중량화해서 이것을 설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대표 적용 사례들을 근간으로 이 기술은 이제 녹색 기술을 인증받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파 블록에 대해서 해안가에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무해하고 천연 골재를 활용한 경우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봄 기술이 이제 활용이 좀 되는 데 있어서는 좀 양호한 효과를 향후에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개 의미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기술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해외에 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제 지출을 하는 뭐 '기술료를 쪼끔 줄여보자. 없애보자.'라는 취지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제 부산물 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와 부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천연 자갈이나 천연 모래를 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천연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본 기술의 어떤 활용 타당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 기술에 대한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